자취방에 가면은 윗집은 후배가 살고 옆에 집에는 뭐 선배가 살고 막 이런 동네를 가니까. 그렇지. 또 꽤나 사운드가 또. 그쵸. 또 창문도 열려 있는지도 몰랐는데 열려 있었고. 맞아. 그럼 이제 소문이 나더라고요. 온 동네에서 야 아이고 오늘 다현이 하는구나. 다현이가 여기 왔어? 기뻐 아줌마도. 아이고 다현이 하는구나. 친구들이 달려가 나 체크해서 지난달 12번 했더라 너. 얘기해주고. 자, 부부가 함께 연인이 함께 듣는 방송 싹쓸이 스타파 프로젝트 오늘 뜨거운 밤 오뜨밤 시작합니다. 네, 자 다들 또 모이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모였는데 다들 뭐 별일 없으셨죠? 지난주에 엠크나이트 봤는데 네. 왜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형? 원래 평소보다 그렇게 하는 거 1시간 아니에요? 반은 하는 거 같아요? 많이 평소보다 짧게 하는 줄 알았는데. 뭘 짧게? 다오빠 보니까 이렇게 원래는 항상 이렇게 앉는데 화면에 여기만 나와 45도로. 이렇게 앉더라고 이렇게. 아니 뭐 아니 힘들게 일하는데 그 정도 낙은 있어야죠. 어? 그 정도 사실 낙은 엄청 있어야지. 채우신 것 같더라고요. 어. 방송 보는데. 아, 무슨 저 소리예요. 딸기 카페인 줄 알았어. 한 번도 못 봤다 막 케이크랑 이런 것들 잔뜩 있어가지고. 그래. 뭐 딸기 뷔페야 뭐야 형? 저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네. 평소에는 저 밑에서 저기 옛날 통닭 같은 거 시켜서 하거든요. 아니 그 케이크 6만 원 넘는 거더라고요. 야. 엄청 비싼 진짜요? 거더라고요. 저지방 되게 뭐 고퀄리티. 진짜? 어머. 나도 몰라 이 새끼 미쳤나? 아 직원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나도 몰랐어요. 아 진짜 네. 오빠가 사오라고 시킨 줄 알았지. 그래서 아, 아니, 뭐 이랬는데. 그런 케이크류를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맛있는 걸로 사와라 그랬더니 6만 원짜리 사올 줄 몰랐지. 비싸도 어째? 나도 빵은 진짜 좋아해서 별명 빵현조인데 한 번도 없었는데 신기하네요. 아니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더 웃긴 거는 보는 사람도 그날 엄청 많았고 어. 아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니 뭐 조회수도 아니 우리 다현 씨가 네. 우리 M장기의 구독자분들한테 그래. 굉장히 저 어필 포인트가 좀 있나 봐. 지금이 14만인가 15만인가 나왔어요. 아, 이틀 진짜요? 됐는데. 진짜. 혼자 나왔는데. 우리 그때 남자끼리 한 거 막 재밌다고 깔깔거리고 깔깔 난리 났는데 6만 5만 나왔거든. 6만 원 진짜 아 야 열받아가지고 그때 진짜 한 시간 내내 달렸거든. 미친 듯이 텐션 최고로 올려가지고. 맞아. 그래서 뭐 다 필요 없 열심히 기획해봐야 뭔 소용인가. 그냥 유다이나 부르면 되는 건지 뭐. 약간 허무하기도 하더라고. 그냥 졌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어. 어. 네. 댓글 보면 우리 장원 씨가 그렇게까지 행복한 걸 바라지 않는다는 분들이 네. 되게 많더라. 그 정도까지 행복하게 바랐지만 이 정도는 아니야. 뭐 아니다.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뭐. 재밌었어요 그래도. 네. 나도 뭐 한 번씩 이렇게 충전해야죠. 네. 다현 씨가 그리고 또 의외의 매력이 되게 있으시더라고. 아니, 털털한 줄은 알았는데 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되게 소박하시고. 아니 마음을 좀 여니까 달라지더만. 음. 확실히 편하게 생각을 하니까. 네. 그렇다고요. 또 넌 다현 씨가 눈빛만 주면 긴장하더라. 바짝. 아니 왜 사람을 저렇게 쳐다봐? 그러니까 나도 이게 착각하게. 그때 내가 방송에서 웬만하면 안 띄우는 사람인데 한 번씩 눈 마주칠 때마다 이렇게 움찔움찔 하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도 오빠 둘이 눈 마주치잖아요. 아 우리야 뭐 맨날 보니까. 근데 형이 한 10초 동안 말 안 하는 건 난 처음 봤거든. 아 이번에 10초 동안 말을 안 나도 해. 나한테 놀랬어. 나한테도 아직 이런 감정이 남아있구나. 아니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뇌가 멈춘 거예요? 아니 이게 어.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 그냥 방송용으로 장난을 쳐야 되나 아니면 이게 찐으로 가야 되나 이게 판단이 잘 안 서지더라고. 그래. 근데 기분은 좋아요? 그게 나 지난번에 나도 한번 딱 하고 멈췄잖아요. 그게 뭐 기분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딱 멈추게 돼. 묘한 감정이? 그럼 눈을 쳐다보지 말까요? 사람들이 아니 들어올 이렇게 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보잖아. 이거 따라서 하겠네.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보냐면은 몸이 먼저 오고 눈이 따라와. 아. 이렇게 약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있어. 느낌은 난 따라도 못하겠네. 그래 뭔가 느리게 보잖아. 느리게. 그래. 그러면서 빤히 보면서 이렇게 봐. 깊이 봐. 그리고 고개 살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맞아. 언니 우리도 그렇게 한번 남자 쳐다봐 볼까요? 글쎄. 근데 보니까 이제 뭐 보통 아니야? 우리는 막 멘트 주고받고 딱 돌리고 이제 하는데 약간의 여운의 그 네. 긴 눈빛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저 언니도 이렇게 제가 보잖아요. 이게 우린 좋죠 뭐. 이게 어색하진 않죠 언니. 나 어색하지. 야, 뭐 사람을 약간 장금해제 시키는 뭔가 느낌이 있어. 있어. 그런 눈빛이 있어. 네.
이게 꼭 이성적인 감정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그냥 딱 포즈가 생겨. 이게 맞아. 뭔지 모르겠어요. 장점이죠. 장점이겠죠. 아직 뭐. 최영진만 모르네요. 네. 왜 저한테는 아 보고 있어요. 오빠 어. 오늘 철수 선생님 되게 캐릭터 같아요. 저요? 입술 무슨 캐릭터? 그냥 약간 켄터키 할아버지 같은 그 KFC. 나를 기대했어. 아 그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알바생 같은 스타일인 거지 지금. 아 요즘 백종원 쌤 많이 닮았다고. 닮았네. 닮았네. 요식업 얼굴이야. 약간 요식 얼굴이라고. 아니 좀 많이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럼 막 비슷하게 성대모사 해달라고. 부자상이네, 맛있지 뭐 이런 거 해달라고. 야 그 정도면 개발해야지. 그쪽으로 개발해야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닮았다는 얘기 듣는 사람 있어요? 현조 씨 누구 닮았다고 얘기 들어요? 저요? 저는 화장하면은 한은정. 오 있다. 그리고 하는 적 있네. 화장 지우면 이것도 욕먹을 것 같은데 정유미. 욕 먹어야겠네. 욕 많이 먹어야겠어. 일단 정유미 팬분들한테 일단 후드로 맞아야겠네. 아니야, 근데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우리 민기 씨는 배용준 항상 배용준. 힘없는 그런 배우지. 까라 있잖아요. 저기 최필립 씨, 아. 남궁민. 좋은 쪽이네. 요즘엔 약간 하하까지 가가지고. 아니 제가 민기 닮은 꼴이 레인지가 넓어. 많이 들어가 있어. 맞아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전민기 씨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 예전에 형이 나보고 MB상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붙여놨더니 또 닮았더라고. MB도 들어가 있을 정도면 얼마나 넓은 거야. 아 스펙트럼이 되게 넓네. 배용준부터 MB까지 들어가 있잖아. 그 둘은 막상 공통점이 없어. 올라가니까 닮았대. 엄청 넓어. 넓어요. 네. 미셸 누나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요? 저는 주로 좀 외국인? 그 누구였지? 그 이름 나 메리 누구지? 메리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 해설인 네. 아니 누구지? 메리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 카메론 디아즈.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뭐 주로 뭐 아니면은 약간 턱 이렇게 있는 외국 배우들 주로? 지금 비슷해. 지금 조금 다르지. 지금 카메론 디아즈는 아니고 제임스 카메론 느낌이에요. 좀 언니는 들어가고 배우 좀. 같아요 배우. 그 발리우드 영화에 되게 예쁜 인도분인데 좀 하얗게 예쁜 인도분. 인도. 그래서 옛날에 그 박진 변호사가 나보고 흑인 공주 닮았다고. 자스민 같은 느낌인가? 그런 느낌이 있다. 진짜. 그런 장훈 오빠 있잖아요. 세상 귀여운. 누구죠? 서신혜. 서신혜. 서신혜? 서신혜. 빵꾸똥도 아니야? 장훈 오빠. 빵꾸똥꾸? 안경 벗고 웃으면 똑같아요. 아 진짜 있네. 서신혜. 서신혜 씨 소송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 내가 죄송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어머. 좀 있다 얼굴에. 있어 많이 있어. 나 소름 그래갖고 우리 신랑이 어떤 아역 여배우를 나한테 보내고 장원일 닮았다고 한 거야. 아, 그러네, 있네. 눈이 어머. 서신혜 씨 너무 죄송합니다. 수염만 밀면 거의 싱크로율 높게 들어가 있는. 계속 보다 보면 더 있다. 뭔지 알 것 같아. 그렇구나. 아니 이게 기분 나쁘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딱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기분 나쁘게. 자 다현 씨는 누구 닮았다는 얘기 좀 들어요? 전 뭐 경리. 헤어스타일도 좀 그렇고. 경리 그- 나인 뮤지스. 네. 그러네, 경리 그러네. 아니면 맞다. 처음 데뷔했을 땐 뭐 설현? 설현? 일단 긴 생머리는 다 들어가네 거기. 긴 생머리는 그지? 소름보다 이제 다현 씨가 섹시한 쪽이고 경리가 경리 좀 많이 비슷하다. 들었어요. 눈빛이. 눈빛이요? 눈빛이 좀 스타일도 그렇고. 네. 맞아. 알겠습니다. 자, 이 오프닝 토크로 준비되어 있는 SNS 사연이 있는데요. 이거는 현조 씨가 한번 읽어 주시죠. 네. 출장지에서 섹스는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저희 회사는 큰 편이 아니라 부서마다 직원들도 소수인데요. 얼마 전부터 저희 팀에 있는 남직원과 여직원이 썸을 타더라고요. 본인들은 조심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회사에 있는 복사기도 둘이 썸 타는 거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셋이 밥을 먹거나 프로젝트를 해야 할 때 저만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된 것 같아 매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서 사람들과 3박 4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자는 동안 옆방에서 둘이 섹스를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바로 옆방에서 자는 걸 다 알면서도 그 짓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깨지지 않아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왜 화가 났을까? 일하면서 얼굴 마주칠 때마다 그 일이 떠올라 민망하기도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출장 다닐 때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진심 퇴사하고 싶어집니다. 앞으로를 생각하면 이걸 두 사람에게 불편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사연자가 여자분인 것 같죠? 질투 아니에요? 질투? 질투가 아니 뭐 좀 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뭐 자기가 깨가지고 그 소리를 들었으면 모를까 나중에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방이잖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침대 하나 있는데 그렇지. 여자 둘이 위에 자고 있고 남자 밑에 있는데 갑자기 여자 한 명 밑으로 내려가서 한 거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섹시하다. 뭔지 알죠? 대학교 때 많이 있는 상황. 이불로 이렇게 있지. 덮어놓은 다음에 아는구나. 알아. 대학교 때 많이 그 자취방 하나 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꼼지락댔다. 거기 밑에서. 경험 있네요, 오빠도. 아우 한 번씩 다 안 돼? 있지. 아이, 비슷한 거 같아서. 누구나 다 있지. 그렇게 모자라는 사람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유부녀 유부남도 아니고 썸남 썸녀니까. 근데 이제 네. 출장 자리니까 공적인 자리인데 이게 개인의 욕망을 그 출장 자리에서 풀었다는 게 굉장히 좀 불쾌할 수는 있겠지. 되게 내가 봤을 때 FM이신 것 같아 이분이. 아 그래요. 출장 가서 밤에는 자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퇴근하면 퇴근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은 이래저래 또 기분 나빠요. 만약에 둘이서 밤에 어딜 나갔다. 그것도 기분 어, 나빴을 거야. 나만 그치. 빼놓고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럼 어떻게 결론적으로 셋이 하자 그랬으면 기분 나쁘다. 저희 밥 먹고 섹스 같이 하실래요? 같이 하실래요? 괜찮으시면 같이 하실래요? 가볍게 물어봤어야 되나? 예의가 좀 있으려면 그랬어야 되나? 아니 이게 질투가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여자가 자기가 썸 타는 거면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자기는 인기가 없는데 저 여자만 인기가 많으니까 질투 아닐까. 근데 이게 3이라는 숫자가 되게 그런 것 같아. 여기 보니까 매번 기분이 나빴대요. 프로젝트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만 약간 선망되네. 소외되는 느낌이 쌓이고 쌓였나 그런 보다. 거지. 그러네. 그러네. 아니면 이틀만 자고 하루는 놀아주든가. 그런 것도 좀 3일 내내 잤으니까. 그래. 중간 날은 좀 나랑 놀아줬어요. 그래. 그러네. 하루 방을 바꿔? 자, 아니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대학교 때는 워낙 뭐 돈도 없고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맞아요. 친구네 집에서 친구 침대 위에서 자는 거 이제 확인하고 맞아. 밑에서 꽁냥꽁냥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술 잘 먹는 애는 네. 그게 이제 한 명이 깰까봐 좀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를 깨운대요. 그래서 한 잔 더 하자고 해가지고 완전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고서 뭐 한 적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 이거 이제 저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 제 커플 저랑 여자친구랑 자취방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커플이 놀러 온 거야. 커플이 놀러 와서 이제 술 한잔 먹고 저희는 바닥에서 자고. 그래서 손님이니까 침대에서 둘이 자라 그랬어. 방은 하나인데. 근데 제가 장염이 너무 심한 거 새벽에.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딱 깼는데 남자는 이제 이러고 있고. 여기가 이제 이불을 덮었는데 여기가 이제 들썩들썩하는 거야. 여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화끈하게 이불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저 그래가지고 그 참다가 아침에 응급실 실려갔어요. 왜요? 진짜? 못 깨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해 또? 그래서 이제 나 도저히 안 깼다 하고 딱 쓰러지고 어. 네, 그 다음에 저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응급실 실려갔던 기억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면 자취방에 손님을 그 다음부터 커플은 안 돼. 제가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야 이런 기억이 다 있어? 응급실 갔어 응급실. 20대 때는 그게 너무 참기 힘들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럿이 놀러 가서 계획이 없었어. 오늘 할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밤에 네. 너무 하고 싶잖아. 그럴 땐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그리고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방도 두 개 안 잡아. 못 잡아. 저 하나 잡아가지고 네. 저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인데 그거 뭐 그래봐야 뭐 한 2-3m 돼. 근데 밤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최대한 소리 죽여가면서 그냥 그리고 또 사람이 깰까봐 빨리 못 하니까 또 시간이 길어져요. 어. 천천히 슬로우로 하다 보면. 와 스릴 있다. 그런 거 좋아하는 다현 씨도 많이 즐겨 보신 것 같은데 아까 얘기 살짝 들어보니까. 저 대학교 때 비슷한 거 근데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대학교 때 왜요? 너무 남자 이렇게 자주보다는 이제 약간 많이 남자친구가 바뀌었으니까 바뀔 때마다 그걸 한 거예요? 친구 옆에 두고? 그 친구는 뭔죄야? 아니 뭐 자취방에 가면은 윗집은 후배가 살고 옆에
집에는 뭐 선배가 살고 막 이런 동네를 아, 가니까. 그렇지, 아. 그렇지. 또 꽤나 사운드가 또 아 그쵸. 컸나 보네. 또 창문도 열려 있는지도 몰랐는데 열려 있었고. 맞아. 그럼 이제 소문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또 통이 크니까 이게 그쵸. 얼마나 했으면 소문이 나. 온 동네에서 야 아이고 오늘 다현이 하는구나. 그 동네 그냥 키퍼 아줌마도 아이고 다현이 하는구나. 친구들이 달려가 다 체크해서 너 지난달 12번 했더라 너. 얘기해주고 그 동네 캠퍼스 그 주변에 보면은 다 있잖아. 하숙집촌. 맞아. 거기서 다 체크하고 맞아. 있더라고.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스릴 있는 거 좋아하더라고. 근데 자취방에서도 맨날 똑같은 침대에서 맨날 똑같은 놈이랑 계속 1년 내내 하면 지겹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치.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친구 자취방에서 한번 하고. 아 남의 자취방. 그치. 그래서 자기네 집 놔두고 그렇게 돌아다녔구나. 정말 깰까봐 막 입도 막아야 되고 뒤에서 이렇게 완전 포개져가지고. 진짜 스릴 와, 있어. MT 한번 가죠. 나는 야 그럼 이 두 사람만 좋은 일 아니야? 아니, 뭐 나는 구경해도 좋을 아 것 그래 같아. 나도 근데 봤던 눈으로 한다겠구나. 아 이제 할 때가 됐는데. 완전 상상하면서 또그 MT촌에서 또 한번 이거 다현이 여기 사는 거야. 옛날에 알던 사람 다현이가 여기 왔어? 멀리도 갔네. 20년 만이네. 다 알겠네 운동대 사람들도. 나는 그 한 건 아니고 친구네 집에 잤어요. 자취방에서 잤는데 여동생이랑 같이 살았어. 방이 2개여가지고 건너방에는 여동생 친구 여동생이 있고 나는 이제 여기 친구가 있었는데 술 먹고 그 친구 집에 잤는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친구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컴퓨터를 켰어요. 근데 뭐 이상한 폴더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나 그때만 해도 야동을 많이 안 볼 때였어. 이렇게 그래서 틀어봤더니 이제 쫙 뜨는 거야.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잖아. 저쪽 방에 또 친구 여동생이 있고 이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살짝 하나를 클릭해서 딱 틀었는데 그 친구가 음악하는 친구 되게 영화를 좋아하고 막 이래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스피커에다가 컴퓨터를 연결해 놓은 거야. 클릭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그 스피커에서 막 빵빵 그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당황하니까 이제 소리를 못 끄겠어. 안 꺼져. 근데 갑자기 여동생이 문을 벌컥 여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내렸는데 끄지 못하고 화면을 내렸어. 근데 화면은 윈도우 화면인데 소리가 막 진짜 대박이다. 근데 그 여동생이 진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나한테 갑자기 그때만 해도 무선전화기가 집집마다 있을 때였는데 무선전화기를 나한테 주는 거야. 보니까 충전기가 그 방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충전기 꼽아달라고 나한테 준 거였는데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집에 내 전화가 올 리가 없잖아. 여보세요? 받았어요. 전화라고 진짜 여보세요? 연락 한심한 표정으로 충전기에 꽂아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그거 진짜 못 참잖아요.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이제 방학 때 전 집이 대전이니까 그 대천 같은 데 놀러 갔어요. 대천. 그럼 이제 그 여자애도 집이 전주였는데 차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어쨌든 방이 하나니까 완전 꽂힌 거야. 잠도 안 와. 난 이걸 어떻게든 오늘 안에 끝내야 돼. 근데 어쨌든 아침까지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태워갖고 대전에 내려놓고 바로 전주로 싹. 와. 그리고 열정. 다시 돌아오는. 네, 그땐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이야. 안 맞아. 믿겨진다. 그때 그랬지. 진짜 어떻게든 하려고. 나 저 때는 못 참았어. 고등학교 때 수능 끝나고 이제 대학 이제 합격 통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이제 친구들끼리 제일 친했던 친구 셋이 부산을 놀러 간 거야. 처음으로 부산을 이렇게 친구들이랑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학생들을 이렇게 꼬셨지. 그래가지고 꼬셔서 어디 이제 뭐 돈도 없으니까 여인숙 같은 데를 몰래 새벽에 둘이라 그러고선 이렇게 여자분은 2분이야. 5명이 그 조그만 여인숙 방에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침대에는 딱 둘밖에 못 눕는 정도 크기 싱글 침대였던 것 같아. 원래 하나가 누워야 되는데 구겨 앉으면 둘이 누울 수 있는 거에 그냥 세로로 가로를 안 놓고 세로로 이렇게 다 누운 거야. 이렇게 한 명만 바닥에서 자고. 나랑 좀 이렇게 눈이 맞았던 여자애가 내 옆에 잤지. 근데 옆으로 제대로 누워 자면 좁아. 그래서 옆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누워 자는데 거기서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잠이 안 오지. 뒤에서 그냥 계속 어떻게 꼼지락하는 거야. 계속 뒤에서 조금만 내리면 되니까. 조금만 내리면 이만큼만 내리면 되거든. 그거 진짜 못하면 밤이 너무 길잖아. 맞아.
처음엔 또 옆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더라고. 막 어. 그래서 손을 이렇게 쓱쓱 풀어가면서 이렇게 이만큼 내려가지고 거기서 뒤에 또 공략해야 되게 힘들잖아. 계속 부이자. 많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 성공했어요? 응? 성공했어요? 예. 근데 그 전에 너무 근데 악정 고투하는 바람에 정작 본판을 오래 못했어요. 그리고 때가 어릴 때가 또 진짜 그런 조절이 안 될 기억들이. 때가 추억이 많네요. 새록새록하네. 이 기억이 진짜 잊어먹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난다. 그 연인숙 진짜 옛날 연인숙이었는데. 근데 저는 요런 물론 그 두 사람은 너무 좋지만 이 한 분도 이해를 하는 게 사실 저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초등학교 우리 모임이 있는데 남녀 다 짝이 온 거예요. 뭐 그렇게 자기 와이프가 될 애들도 데리고 오고 근데 나만 혼자 갔어. 나 하나 남자의 솔로 이렇게 2명만 솔로였거든. 솔로가 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플들의 막 그 알콩달콩을 보니까 나중에 진짜 눈물이 났어. 되게 따돌림 받은 것 같고 막 뭘 날 더 그래요? 챙겨주잖아. 그것도 너무 싫은 거야. 맞아, 나 인정해 맞아. 이러면서. 맞아. 그래서 그럴 수 이분이 있어? 아마 이분이 생각을 하시기에 되게 마음이 뭐 조금 이런 표정하면 쟤 화났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되게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내가 봤을 때 이 썸 타는 두 분이 배려를 좀 해야 해야 돼. 섭외를 해서라도 남자 하나 맞아, 데리고 와야 돼. 친구 하나 데려오든가. 친구를 하나 해서 붙여주든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또 순식간에 녹아내릴 수 있어요. 맞아요. 인턴 사원이라도 데려가세요. 네. 그 또 커플 사이에 껴 있으면 또 되게 애매하거든. 그래. 맞아. 그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광고 갔다가 첫 번째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안 듣고 스킵하시는 분들은 진짜 손해 보는 거다. 후회할 걸. 전성분 99% 이상 EWG 그린 등급 알러젠 프리 안심 향료 사용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자극 없이 촉촉하게 보습 충전 완료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텍스 넘버원 케어입니다. 좋은 원료로 만든 더 좋은 상품 여러분의 매일이 넘버원 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만 선사하겠습니다. 피부에 좋은 햄프시드 오일을 기초로 한 핸드밤, 샤워젤은 물론이고요. 부드러운 발림성과 강력한 보습의 바디크림, 두피에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주는 샴푸, 남성의 은밀한 곳에 사용하는 M존 케어 제품이 있습니다. 버텍스 넘버원에서 M장기획 광고 보시고 구매해주신 분들에게 사은품 증정하고 있는데요. 구매하실 때 M장기획을 꼭 메모에 남겨주세요. 구매 후 리뷰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해 다음 구매 시 10% 할인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쿠폰 유효 기간은 네이버 스토어 쿠폰 발급 최대치인 30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부들 중에 사인 중에 그 이제 남편이 집에 있고 아내분이 뭐 밖에서 있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내분이 뭔가 몸이 달았어. 그러면 이제 남편분한테 씻고 기다려. 거기 물로만 씻어.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더라고. 물로만 왜 씻으라고. 물로만 씻으래요? 비누로 씻거나 뭐 다른 제품 그냥 바디 샤워젤 같은 거 쓰면 거기를 바디 샤워젤 같은 걸로 쓰면 썩. 써서 약간 pH 농도가 맛있어. 그러니까 물로만 씻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사인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입으로 해줘야 되는데 쓰니까 그 비누만 나면 불쾌하니까 그러니까 물로만 씻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깨끗하게 안 헹궜나? 써요? 난 향긋하고 좋던데. 사람마다 취향 차이일 수도 있겠지. 네, 근데 이제 그런 화학적인 느낌이 안 좋을 수 있잖아. 제품 향 나니까. 그냥 살냄새가 좋은 걸 수 있잖아요. 네. 아니 왜 음식도 플레인으로 먹으시는 분들 있잖아. 이것저것 섞지 않고 뿌리지 않고 그런 것처럼. 맞아. 그래서 저도 샤워하고 났을 때 관계를 가지려면은 바디크림을 여기 유두 부위는 안 발라. 야, 엄청 배려뒀네. 야. 그러다 안 언니 바르고 입이 나가. 여기 갔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배도 있고. 나 다른 데 싫어. 나는 집중.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낙하 시스템을 좋아해. 이렇게 지선으로 가는 거 안 좋아하고 공중에서 낙하하는 시스템.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빡 노래가 그래요. 딱 독수리처럼 딱 거기만. 쓰지 않게 그 부분만. 반짝반짝 빛나. 자 그래서 이제 M존 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집중 관리해주는 전용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불쾌한 느낌 없이 pH 농도도 맞춰주고 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외의 부위는 또 버텍스 넘버원의 샤워젤을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샤워젤 진짜 좋아. 샴푸 진짜 좋습니다. 샴푸.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제 샴푸를 진짜 안 써본 게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는 다 써봤거든. 그래서 써보면 알아요. 그리고 또 샴푸마다 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때 상황에 맞게 바꿔 쓰는 게 좋거든. 한 샴푸만 또 오래 쓰는 것도 좋진 않아요. 그래서 계절별로 바꿔 쓰고 건조할 때 쓰는 샴푸, 어차피 습할 때 쓰는 샴푸 뭐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버텍스 넘버원 같은 경우는 자, 이 쿨링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두피에 또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버텍스 넘버원의 샴푸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M존 케어 강추드리고요. 자, 모든 제품 다 좋습니다. 버텍스 넘버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고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은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입니다. 그 햇 호박 고구마로 만들었고요. 강원도 치악산 자락에서 친환경 고구마 재배하는 더 착한 농장이 이 달콤한 고구마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간식으로 시작해서 방부제하고 화학 첨가물은 전혀 넣지 않았고요. 호박 고구마만으로 100% 구웠습니다. 뭐 이 아이들이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입이 심심하거나 허기질 때 간단하게 한 입에 쏙 먹으면 좋고요. 어른들도 일하다가 드시면 좋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쫄깃함을 느껴보고 싶다면 검색창에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검색하고 조정치 고구마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송 메시지 M장기획에서 듣고 주문이라고 쓰면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60g 한 봉지를 더 보내주는 특별 이벤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어쩜 가면 갈수록 맛있어. 진짜. 맞아. 점점 더 촉촉해지고 미쳤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칸초가 진짜 잘 먹더라고요. 아. 아 이거 강아지? 멍멍이들이 진짜 잘 먹더라고요. 강아지도 줘도 돼요 이거. 따로 뭐 들어가는 첨가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포장이나 여기 보면 우리가 포장이나 뭐 광고비에다가 태우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 모든 정성을 다 진짜 제품을 좋게 만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지 않나. 원래 이제 이게 투명한 포장지였는데 그것도 빛이 투과되면 변질될까봐 이게 투과 안 되는 걸로다가 포장지도 바꾸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맛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시고 제품의 맛만 생각하시는 대표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먹어보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극찬하는지 한 방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였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이 특별해지는 기회입니다. 촉촉하고 탄력 있어서 더 사랑받는 그녀의 Y존 케어 여궁. 이미 많은 여성분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Y존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에서 골드라인을 선보입니다. 여궁 골드는 여성 고유의 산성 보호막을 무너뜨리지 않는 약산성 pH로 Y존에 부드럽게 작용하여 탄력을 주며 냄새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궁 골드는 Y존 환경과 비슷한 약산성 pH 4.5로 여성의 Y존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Y존은 씻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상담 문의 1588-5570 전화 상담 또는 바로가기 링크로 지금 신청하세요. 무료 체험을 신청하시는 여성분들에게는 여궁 체험분 2세트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물 벗어요. 쩝쩝. 햄토리 마냥 여기다가 묻는 걸 좋아해. 뭐든 물고 있으려고 그래.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여궁은 입안에 넣는 게 아닙니다. 위에입 아니고 아랫입에 넣으시는 거예요. 네, 여궁은 윗입에 넣는 게 아닙니다. 아랫입 전용 여궁입니다. 자 이게 타이트닝 에센스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질벽의 탄력을 높여줘서 느낌도 평소랑 다르다고 하고 또 건강 위생상 또 문제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제품 쓰시면서 개선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여자의 아랫입에 넣으시면 남자분의 입이 즐거워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결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불결한 냄새가 안 날 테고 그리고 뭐 당연히 맛이 좀 그렇잖아요. 약간 새그러운 맛 나는데 약간 그런 맛 있잖아요. 약간 쇠맛 같은 약간 누나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누나가 어떻게 알아? 뭐 들었어. 아 들었어요. 약간 그 비릿한 맛이 있죠. 아 그거 뭔지 알죠? 약간 약간 쇠맛 있잖아. 쇠맛. 있잖아. pH 때문에 그런 거거든. 맞아요. 산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히 맞춰주시니까 남자분한테는 아주 쾌적하게. 근데 그거 또 이제 여성분들마다 싫어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때 못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맞아 있더라고요 제 친구도. 아무리 막 저희가 한 번 사귀면 오래 사귀잖아요. 4년 5년 사귀어도 그것만큼은 허락 안 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 그런 거지? 그냥 되게 창피하고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여길 것 같더라고. 맞고 절대로 안 나서. 그렇게 막아요?
설득도 해보고 빌어도 보고 찡을 써봐도 야 우리가 뭐 우리 좋다고 그러냐? 그래 닭이 좋다고 해주는 거지. 야 그렇게까지 우리가 빌어가면서 해줘야 되냐? 니들 쫓아가는 건데? 그거 안 맞으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너무 이게 너무 아니, 왜냐면 남자분들은 그렇게 상대방 해주는 거에서 또 네, 저는 그쪽에 좀 만족을 느끼는 편인데. 그렇게 세 분은 절대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다 뭐든지 해봐. 이 누나는 약간 낙하형이면 무조건 상관없어. 중간 거점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나이 먹으니까 그게 있어. 왜냐면 일단 색이 좀 변하기도 하고. 야, 탁해? 탁해지고 그리고 이제 늘어나잖아. 그게 아무래도 늘어나. 아 그래요? 아 그래? 야 누나 여기 옷이야? 모든 걸 다 바치네. 누나, 나 이렇게까지 바란 건 아니었어 누나. 이렇게까지 바란 건 아니었어. 펄렁펄렁 날아가게 생겼어. 날개처럼. 근데 나 그 친한 동아 모임에서도 언니들이 이래요 사실. 그래, 야 너는 왼쪽 날개가 더 크냐 얘는 오른쪽 왼쪽 날개가 더 크냐 크니? 막 이래요 언니들이. 그 덤보 귀처럼. 그래서 이제 막 코끼리 귀라고도 하고. 그래서 진짜 아니 날아가게 생겼다, 이러지. 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막 골프장 가면은 전신 드라이기 있잖아요. 그거 막 팔랑팔랑 거린다고. 여자들 재밌네. 그런 게 있답니다. 여자들도 이런 얘기를 막 하는구나. 애기들은 안 그렇잖아. 근데 어릴 땐 모르겠는데 남자도 나이 들면 우리도 다 처지니까. 많이 근데 뭐 서로. 전혀 그게 뭐 흉해 보인다든지 뭐 그게. 근데 이제 본인은 신경 쓰일 수 쓰이지. 있지. 아 자꾸 상상돼요 언니. 다현 씨는 게 예쁜가 보다. 아니요. 저도 전복이 같아가지고 재킷 이게 좀 죄송한 질문인데 네. 남자들은 어쨌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느껴지는데 그럼 여자들도 그게 팔랑팔랑할 때 좀 느껴져요? 그렇진 않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그거 아니. 아니 네. 근데 얼마나 세게 막 뭐 때려요? 팔랑팔랑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걸을 때는 뭐 허벅지를 친다는 소리야? 아 뭐야? 살짝 움직일 때 느껴지나가 궁금해. 여자는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완전 백으로 왁싱을 하거든요. 그럼 다 항상? 보이겠다. 저도. 그러니까 그게 너무 도드라져 보이니까 살짝 현타가 오고. 오지 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차이가 나는 게 그걸 또 그린다고? 저번에 뭐 그렸었지? 이게 좌우 불균형이 생기면 또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아니에요? 가려져 있는 거 같아. 이렇게 좌우 되는데. 불균형 맞아요. 디테일하네. 그린다 이게. 그래? 왜 그래? 남자친구가 맞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한쪽만 이 비대칭으로 비대하게 늘어난 거야. 그럼 어떻게 반대도 균형 맞춰줘야 그려.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잘 그려. 저 형 그림 잘 그려. 반대로 어떻게 한쪽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한쪽을 잘라주는 거야. 디테일한 묘사까지 제가 채모까지 그렸습니다. 봐봐요. 야 기가 막히다.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짜증나. 얘 너무 잘 그렸어. 내 거 본 거 아니지? 나 왜 이렇게 잘 그려 나? 미대 출신이에요? 네. 어디서 본 나 거예요? 이런 나 얘기했잖아. 나 고1 때부터 중3 때부터 추나 그려서 팔았다고. 잘 그려. 디테일해 디테일. 이게 그래서 민기야 이거 보면 흔다. 그거 얼마예요? 뭔지 알겠다. 그렇지 알겠지. 다들 덤보였구나. 그리고 다현 씨 한번 자기 거 본 적 있어? 이렇게? 이게 저 한쪽은, 머리 이렇게 말리다가 응. 밑에도 드래그를 한번 이렇게 쓱 하니까 그때 바람이 이렇게. 그 보면은 이제 뭔가 거울에 전신 거울에 이제 몸 보면 사진 찍고 이렇게 보면은 사진을 사진 찍어봤어 나는. 근데 그 안쪽은 정말 아직도 되게 핑크빛에 되게 예쁜데 싸고 있는 겉에가 너무 오늘 방송 이거 됩니까? 이상하네, 이게 큰일이다 또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 덤보 몰라. 귀까지만. 이거 우리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신나가지고 하는 얘기야 지금 이거. 되게 현실적인 얘기네요. 근데 그게 색소 침착이 되니까 이제 막 왁싱샵 가도 미백 프로그램이 있어요. 맞아. 산부인과 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궁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사연도 아니었네. 그런 것들 관리하실 때 이제 여궁도 예. 같이 쓰시면 좋다 이거죠. 네. 여러 가지 타이트닝이 딱 되니까. 물론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모양보다는 아마 냄새에 되게 제일 민감하셔가지고 남자를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미리 좀 청결해 주시면 좋고 네. 그뿐 아니라 당연히 쫀쫀하게 만들어주니까 후관계에도 자신이 생기겠고.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여궁 새끼로 가가지고 지금 사연 마냥 얘기를 했는데 광고였습니다. 여궁. 자 광고 안 듣고 스킵하시는 분들은 후회. 진짜 손해 보는 거다. 후회할 걸. 자, 우리는 광고에 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궁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남자고요. 결혼 4년 차에 2살 된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아이가 한 명 더 살아요.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씻는 걸 정말 너무너무 싫어해요. 원래 좀 게으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에 누워있는 걸 좋아하고 외출이 없는 날에는 샤워는 무슨 양치도 안 합니다. 자기야, 아무리 주말이라도 좀 씻어라. 아 괜찮아. 나 땀 안 흘렸어. 아니, 땀 안 흘리면 끝이야? 애기도 있잖아. 위생적으로 안 좋잖아. 애기를 위해서라도 좀 씻으라고. 자기야 너무 자주 씻어도 면역력이 안 좋다. 나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한 거야. 늘 이런 식입니다. 심지어 부부관계 전에도 제발 씻어달라 애원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겨우 욕실로 들어가선 중요 부위만 물로 슬쩍 닦고 나옵니다. 오만 성욕이 다 떨어져요. 정말 이거는 다 그렇지 않나? 그래요? 아니 여자들은 여성용 세정제 쓰는데. 남자들은 외음부니까 뭐 전용 제품 있으신 분들은 쓰겠지만 보통 이제 하체만 씻는 경우도 있어요. 샤워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얼마 안 됐으면. 네. 자, 정말 매일 씻으라고 잔소리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자괴감이 느껴져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살 바엔 이혼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이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나만 좀 참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너무 강요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일 것 같아요. 안 씻는 것 때문에 이혼까지 가요? 저는 안 씻는 사람 만나봤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여기서 한번 한 적 있는데 운동을 하고 여름이었어. 운동을 하고 들어왔는데 땀이 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모자를 벗었는데 땀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수건으로 이렇게 하더니 긴 잠옷을 입어요. 홈웨어를. 그래서 오빠 안 씻어? 했더니 귀찮아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보니까 또 이도 안 닦고 자는 거예요. 뭐야?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누웠는데 저 웬만하면 스킨십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붙어서 자는데 이게 옆에서 자는데 약간 그 바깥에 먼지 냄새 있죠. 그 먼지 냄새가 너무 나는 거여서 이거 진짜 내가 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팔짱을 끼고 자야지 하고 이제 팔짱을 끼고 잤어요. 그 잠옷 위로. 그러고 나중에 이거 못 물어보다가 거의 한 달째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오빠 근데 오빠는 왜 안 씻어 잘? 이랬더니 그냥 귀찮잖아. 나도 원래 이러진 않았는데 그냥 너무 귀찮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더운데 잠옷은 반팔이나 나시로 안 입고 꼭 긴 걸로 입어? 이랬더니 하는 말이 내 몸이 더러우니까 내가 자는 침대는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긴 팔, 긴 바지 잠옷을 입는 거다. 나름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요상한 논리네. 지 몸이 더러운 건 아닌 거 아니야.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진짜 이도 한 하루 반나절 만에 한 번 닦고 세수도 진짜 세수도 한 이틀 만에 하고 머리는 3일 정도에 감아요. 부럽다. 남자가. 근데 더 신기한 건 뭔 줄 알아요? 머리에서 기름이 안 껴요. 기름도 안 끼고 정수리 냄새도 안 나고 얼굴을 안 씻어도 아무것도 안 발라도 얼굴에 트러블이 하나도 안 나. 오히려 나보다 피부가 더 좋아요. 젊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혼자 파악을 한 게 너무 이제 이렇게 안 씻다 보니까 온 몸의 세포들이 적응을 해서 기름 방출을 안 하는구나.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랑 저 뽀뽀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뽀뽀 못 하겠는 거예요. 입에서 이제 시궁창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어졌어?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닌데 영향은 있었지. 영향은 좀 많이 컸어요. 왜냐면 난 스킨십 되게 좋아하고 안고 싶고 하는데 이걸 못 하니까. 근데 그 팔을 또 끼고 그러니까 자는 나 지금 그 와중에요. 그런데도 끼고 자는 너도 너다. 너도 너야. 우리 오빠니까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이랑은 안 했어요? 하기는 했죠. 하면 하긴 했어. 그러니까 온몸이 안 닿게 거기만 이렇게. 거기만 이렇게 아무데도 안 닿게. 모자이크. 그 사람이랑 만날 때는 그 사람의 나름의 사인이 저랑 뭔가 하고 싶을 때 땡길 때는 씻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네. 그래도 하기 전에 씻었네 다행히.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왜 씻어? 이랬더니 야 그래도 씻기는 해야지. 너 병 걸려 이러는 거여서 지가 안 씻는 거 알게 나는구나. 하고 나서도 씻고요. 그 지난번에 어디서 봤는데 우리나라의 몇 %인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냄새 아예 안 나는 유전자가 있대. 이때. 그래서 그 사람 고양이처럼 안 씻어도
냄새도 안 나고 그냥 오. 뽀송뽀송한 유전자가 있더라고. 진짜 피부 너무 좋아요. 누가 보면은 다 바르는 것 같아. 우와. 근데 이제 오. 채취로 인한 냄새는 안 날 수 있지만 예. 양치 같은 건 입안의 그치. 냄새는 양치는 해야지 인간적으로 이거는 양치는 해야지. 바깥에 있는 세균 때문에 나는 그래. 거기 때문에 오.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 세균까지 없앨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렇게 양치 안 하는 사람이 혀를 닦을 리 없거든. 어떻게 하냐면 진짜 어떻게 하냐면 커피를 딱 먹고 이래요. 아 뭐야? 하고 봐봐요. 가글에 커피로 가글을 해? 하고 뱉을 줄 알았지? 어. 먹어요.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일단 커피로 한번 각을 해서 너도 대단하다 근데. 근데 와 현주야, 비위가 너는- 진짜 강하네. 너도 너지만 너가 만나는 사람도 다 과해. 진짜 전체적으로 다 과해. 맞아. 어. 맞아. 오늘 에피소드도 딱 들어맞는 상황이긴 한데 그냥 과해. 적당한 사연이 없어 쟤는. 그러면 얼마 정도 사귀었어요? 한 4개월? 와, 오래 오래 만났다. 4, 야. 5개월? 오래 멋졌다. 야. 착하다. 착한 게 아니라 저건 멍청한 거지. 근데 그 사람 빨래는 또 되게 자주 해요. 빨래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 철학인 거야. 지 몸이 더러우니까 어. 옷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 특이하네. 뭐를 침대를? 침대는 뭐든. 침대는 옷이든. 침대는 또 되게 아끼네. 그러니까. 그 침대포도 이틀에 한 번씩 바꿔요. 야, 씨, 그런 거 몸을 씻지. 씨. 그러니까. 참 근데 신기한 왜 사람 그러지? 많아. 근데 내 주변에도 보면 위생관념 때문에 제일 많이 싸우더라고. 부부들도. 진짜 더러운 건 못 견뎌. 쉽지 않아. 어. 이게 비위가 상하니까 그리고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 위생관념은. 너 그리고 냄새 맡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귀 파고 뭐 팬티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막 발 이렇게 쑤신 다음에 냄새 고 이렇게 맡는 오늘도 또 간다 끝도 없이 간다 오늘 또. 맞아. 참 너무 힘들다. 우리 저기 죄송한데 우리 성 관련된 이 담론을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지난주도 그렇게 더러운 걸로 미안합니다. 가니까. 네, 아 정말. 아니, 근데 이제 위생관념 없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 아. 그 뭐냐 식당에서 주는 흰 물티슈 있잖아. 그걸로도 막 별짓 다 하는 맞아. 사람도 있어. 맞아. 그걸로 막 이도 닦아. 발 닦고 겨드랑이 닦는 사람. 맞아.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너무 힘들어 이거는. 더 이상 가지 마 이거는. 더 이상 가지 마. 아 근데 위생관념 없으면 특히 힘들더라고요. 저 대학교 때 되게 예쁘장하게 생긴 애고 그다음에 둘이 친해서 같이 산다고 해서 이 친구 한 명이 나 좋아한다고 해서 집에 근데 왜 집에 초대했는지도 모르겠어. 갔는데 한국인데 신발을 신고 사는 거야. 자취방에서. 그 침대만 깨끗해요. 밑에는 완전히.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 오빠를 초대했는데 청소도 안 하고 초대를 그러니까 해요? 어떻게 나를 뭐라고 했는지도 지금 생각하면 이상해. 남자애들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진짜 더러워. 그래.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좀 바뀌지. 맞아요. 좀 깔끔해지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자취하던 놈이 하나 있었는데 걔네 가면 그 아파트에 그냥 방 하나를 세 들어 사는 애였어. 집에 가면 누우려면 밑에 바닥에 쓰레기를 이렇게 손으로 치워가지고 공간을 마련하고 누워야 되고 그래. 그 1.5리터 페트병에 담배꽁초로 가득 차 있고. 맞아. 근데 그 군대 가기 전까진 그래. 그런 애들 많았다. 근데 군대 갔다 오면 바뀌던다 남자들은. 근데 오히려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자기 몸은 깨끗하게 하는데 주변을 더럽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나는 옛날에 묻지 마세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여자 화장실 청소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 그 변기를 휴지로 이렇게 칭칭 감는지 모르겠어. 지저분하니까. 그치 그래서 그치. 뭐 화장실. 정리라도 좀 하고 가면 괜찮은데 그대로 두고 가요? 변기가 골절당한 줄 알았어. 아 진짜 칭칭 감아놔가지고. 근데 아, 신발 신고 뭔지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가고. 변기 커버를 한 2주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 어. 왜냐면 밟고 올라가니까 아. 맨날 부서지는 거야. 부서지고 막 담배빵 있고 막 그러지. 근데 이게 아내가 문제가 또 심지어 당당하니까 어. 말도 안 들어요 이런 사람은 분명히. 자, 이거는 본인도 한번 당해봐야지. 남편분이 깨끗하니까 자기는 못 느낄 거 아니야. 잠자리 할 때도. 나도 씻지 마. 한번 그리고 이제 중요 부위 아내분이 입대는 곳에다가 살짝 소금칠을 살짝 해놔. 아, 그럼 짠맛, 짭짤하니 맛있겠는데? 짭짤. 짭종은 뭐야? 간 있는 건 좋아하네 또. 짭종이. 술 한잔 하고. 이 애가 근데 배우면 어떡해요? 난 배울까봐 엄마 안 씻는 거를 맞다. 그대로. 배울 생각하면 확률이 또- 높아요. 그렇죠. 엄마한테 그런 거 대부분 교육적으로도 배우니까. 맞아요. 요거는 이건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근데 평생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자기 스타일 고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쉽지 해요. 않지. 그러니까 한 번 씻으면 되게 칭찬을 해주면 돼요. 되게 칭찬해주면. 잘했다고. 그 오빠도 이렇게 씻는 거랑 안 씻는 거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씻으면 진짜 뽀송뽀송해가지고 막 갓 사우나에서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나와요. 다 사우나에서 나왔으니까. 진짜 그리고 딱 한 번만 씻으면 또 감동해가지고 또 그래서 씻고 딱 나오면 오빠 오늘 씻었어? 어떻게 알았어? 다 티가 나네. 너무 멋있다. 이러고 머리도 향긋한 냄새 나네. 이러고 되게 칭찬해 주면은 또 그 순간에 또 되게 좀 잘 씻어요. 칭찬받기 쉽네. 애다루듯이 해야 되는구나. 근데 남자들은 좀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남자들이 워낙 인정 욕구가 강하니까 여자들도 그 방법이 통하는지는 또 모르겠네. 네. 잘 같이 씻어보면 안 돼요 이거? 하긴. 씻겨주는. 같이 씻겨주는 거야. 그런 그것도 다음에 이제 괜찮다. 좀 이렇게 이거 깔끔하게 하니까 또 좋다라는 표현을 계속 해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안 씻는 분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을 것 같진 않아 또. 그치? 맞아.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자기 몸도 안 씻으면 왠지 청소도 잘 안 하실 것 같고 맞아. 여러 연결되면서 성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도 읽으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아마 이분도 이미 너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 그러면 아니 손을 쓸 수 없다니 그냥 한 번 씻으면 되는 건데. 몸이야 한 번 씻으면 금방 새거 되는데. 그럼 이거 어때? 목욕탕에서 이거 해주시는 분 있지. 그분한테 세신사. 왜냐면 너무 게을러가지고 이 머리 감는 것도 거기 근데 가는 걸 진짜 귀찮아하실 것 같아. 세신사한테만 맡기면은 자기 몸이 너무 깨끗해졌다는 것 때문에 한 2-3달 안 씻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방을 그냥 사우나처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때밀어주는 그 침대 놓고서 그냥 물 아무데나 뿌릴 수 있게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진짜 아니면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이게 진지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워터파크 근처로 이사 가세요. 그래서 하고 싶을 때마다 물놀이 가자고 한 다음에 안 들어갈 수 없게끔 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집에 들어올 때 위에 워터펄을 달아놔. 한 번씩 쫙 맞고 들어오게. 괜찮다. 한 번씩 쫙 맞고 들어오게. 화장실을 개조하든지. 근데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 아이 핑계 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이가 너무 안 씻는 것 같다 요즘. 그리고 약간 어디 아프면 이게 우리가 청결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는 식으로 계속 이제 아이 핑계를 좀 대다 보면 그러면 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방법이 없어. 그냥 꾸준히 계속 좀 싸우더라도 얘기해야 돼. 얘기해야 돼. 관찰시켜야 되는 그렇죠, 거 같아. 그렇죠. 아니면 계속 씻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막 춘장 같은 거 계속 쏟고 몸에다가. 그래 맞아. 아이쿠. 그러다 안 씻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고기만 씻어 또. 맞아. 거기만 씻어요. 그럼 거기만. 부어야지 그냥 머리 위에다가. 꿀 부어 꿀. 아침 드라마에서처럼 머리 위에다 부어야지. 안 씻어? 그래도 안 씻는다고? 그래서. 진짜 어렵다 어려워. 아니 근데 이분은 아프지도 않나 봐. 아니 이런 사람도 안 또 아파. 건강해. 세균 친화적이어가지고. 진짜 안 씻으면 그럼 면역력이 강해져요? 나도 그거 궁금해. 그건 아닐 거야. 그건 아닐 거야. 그거는 더 안 씻는 사람들 핑계야. 그렇지, 그렇죠. 잘 씻어야지. 너무 무균 상태에서 살면 뭐 그렇지. 그것도 문제겠지만 난, 그럴 수 없잖아 사람이. 어느 정도는 다 자연스럽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는 건데 안 씻는 거는 좀 문제가 큽니다. 이거는 우리 방송을 한번 들려주시던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셔서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너무 몸을 안 씻거나 집이 더러운 사람은 심리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받아보세요. 심리 상담. 아까는 근데 분위기 타가지고 그냥 그렸는데 나도 왜 이렇게 민망하냐. 너무 잘 그려가지고. 너무 잘 그렸어요. 심지어 이거 카메라 한번 이렇게 봐. 이거 오늘 집에 꾸겨서 가져간 다음에 오늘은 야동 보지 말고 이거 봐봐 혼자 있다가 이게 되게 비대칭을 또 되게 표현을 잘했어요. 클도 그린 것 같은데. 너무 잘 그렸어. 너무 잘 그렸어. 민기 형 또 뭘 따라 그려? 인생의 역작이 나왔다. 진짜 잘 그렸다. 유명해지면 이건 팔리겠는데? 엄청 궁금해하실 텐데. 저번에 남자 거 그린 건 버렸나 보더라고요. 오빠가 그 밑에 사인해줘요. 오빠가 그렸다고. 혹시 모르니까 이거 사인 해놔야겠다. 이거 엉덩이에요? 자 광고 갔다가 두 번째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네, 혹시 탈모약 부작용으로 한과를 경험해 보셨다면, 탈모약은 남성 호르몬 저하를 동반한다고 생각하셨다면 부작용 없이 탈모 예방할 수 있는 시니케어 비오틴 콤플렉스를 챙기세요. 호주의 식품의약품 안전처 TGA GMP에 인증된 설비에서 생산되어 믿을 수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비오틴과 아연이 포함되어 안전하며 유럽에서는 뷰티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피부, 모발, 손발톱 재생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탈모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 비오틴이 일일 권장 섭취량 대비 1000% 포함되었습니다. 비오틴과 함께 섭취 시 탈모와 피부 개선에 시너지 효과와 피부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콜라겐,
두피에 열을 내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두피로의 영양 공급을 순조롭게 도와줄 수 있는 측백엽,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필요한 아연까지 이 4가지 성분이 한 캡슐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한 알로 건강한 헤어 관리, 네일 관리까지 해보실 수 있는 시니케어 비오틴 콤플렉스는 www.sinicare.co.kr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 요즘은 뭐 나이도 없고요. 나이도 없고 뭐 성별도 없습니다. 다들 우리 저기 앉아 있는 우리 스태프도 쟤도 탈모 나이가 어린데 쟤도 탈모로 고민하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얇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저 나이가 젊은데. 그렇지 요즘 환경이 또 안 좋고 해가지고 뭐 식습관도 영향을 미치고 유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도 그렇고 뭐 다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괜찮아도 나중에 또 민기 씨나 형진 씨도 나중에 또 저도 요 위에만 굉장히 얇아졌어요. 나이 먹으면 얇아지는 건 또 피할 수가 없어. 좀 얇아지고 가끔 이렇게 하나 딱 뽑으면 잘 뽑혀요 너무 머리가. 지금 좀 안 나도 좋은 지금 상태. 머리카락이 되게 얇은데 나 어렸을 때는 진짜 돼지털 같이 뻣뻣해가지고 머리카락 싸움 하잖아 어렸을 때. 맞아. 잡아가지고 똑 뜯는 거. 지질 않았거든 나는. 맨날 항상 그 한 번씩 굵은 돼지털 뽑잖아 사람들. 그치. 그게 나는 머리 전체였어 그게. 그 정도로 굵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얇아지더라고. 맞아요. 자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해주면 확실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죄송한데 그게 이제 관리해야겠다 하면 늦는 거예요. 우리 왜 어렸을 때 한 20 몇 살 때부터 아이 이쪽에는 그때부터 아이 크림 바르라고 하거든. 이게 생긴 다음에는 안 돌아와. 그래서 이 탈모도요 생기시기 전에 좀 젊으실 때 지금 미리미리 드시면은 훨씬 더 노화가 방지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시니케어 비오틴 컴플렉스로 손발톱 모발 건강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술겜 형진 씨가 읽어주시죠. 네, 술 마시고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김 끊을 수 없는 술 숙취라도 없애고 싶다면 술자리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품입니다. 자, 음주 하시기 전에 그리고 음주 중에 음주 후에 한 포씩 먹으면요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화학 원료 0%고요. 천연재료 100%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도 좋고요.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술겜은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혹은 EJ몰에서 검색하거나 주문전화 031-323-2559 031-323-2559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네. 자 여러분 술겜. 저는 요즘 술겜 때문에 이제 술 먹는 자리가 두렵지 않아요. 옛날에 술 먹는 자리가 굉장히 스트레스고 억지로 갔는데 이제는 내가 술을 즐기고 있어요. 저 엠크나이트 때 제가 술을 못 먹는데 이 술게임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맞아. 마셨어요. 그래서 3잔을 마셨는데 시작할 때는 그래도 멀쩡하다가 끝에 가서 눈 엄청 빨개졌어요. 근데 이거를 중간 2번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상 촬영 끝나고 나선 그땐 좀 취했었어요, 오빠. 여기 앉아서 얘기할 때는 왜? 한 잔 더 했어야죠. 그때 내가 만약에 따로 한 잔 먹자면 먹었나? 아니 그냥 이거 한 잔 더 마실래? 이랬으면 먹긴 아니 먹었겠죠. 여기서 말고. 여기서 말고? 2차 끝나고. 형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좀 더 노력해야겠다 아니야. 그럼 만약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럼 커피숍을 갔으면 갔나? 갔죠 그럼. 커피로. 술 깬다 그러고. 괜찮다. 아니 오빠가 바로 택시 잡으라 그래서 바로 잡았거든요. 거기서 또 왠지 그렇게 해야 멋있는데. 근데 집에 가는 데까지 20분이 걸렸는데 집에 가서 술이 깼어요. 금방 깨. 그래서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내가 말 실수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시 방송 봤거든요. 네. 근데 술이 금방 깨더라고요. 술깨 먹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은 씨 오기 전에 예전에 술겜이 미울 때가 있어요. 나만 먹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거든. 허위 술겜 하나 만들어 달라고. 술 안 깨는 걸로 색깔만 다르게 해서 하나씩 넣어달라고. 그러면은 효과 있는 건 내가 먹고 효과 없는 거는 여자분 주고. 그래 나만 먹기 작업할 그러니까. 괜찮네. 네, 허위 술겜 하나씩 넣어주세요. 남성용으로다가. 여자들까지 먹여야 되니까 이게 너무 짜증나네. 그럼 우리 이제 다은 씨 괜찮으니까 회식해도 되겠다. 그죠? 저는 언제나 언니. 이거 술겜 마시고 그때는 우리가 너를 위해 자리를 딱 마련하고 다 꺼져 일찍. 다 작업 같이 해주고 안수면에서 꺼져. 알겠어. 자, 아니 왜냐면 또 이게 일적으로 만난 거니까 그런 것도 지키는 모습 보여주려고 일부러 배웅도 안 나갔어. 택시 잡아 가. 근데 보니까. 집에 가서 보낸 문자가 오빠 심쿵했어요. 그래? 또 뭔데? 한 번도 안 보여주는데. 겐톡으로. 뭔데요? 어디까지 얘기하려 그래?
내가 이거 그림 그려서 보내줬어. 내 거 상태 그림 그려서 보내줬어. 모양 마음에 들면 연락 달라는 거야 뭐야? 마음에 들면 별거 안 보내는데.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술게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음주생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드레빗 누나가 읽어주시죠. 네, 오토밤의 뜨거운 토끼 하드레빗입니다. 의학적으로 G스팟이 있다 없다 말들이 많습니다만 G스팟의 유무에 관계없이 들어오면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들어와도 들어온 것 같지 않거나 들어와서 엉뚱한 곳을 자극하면 그것도 낭패인데요.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하드레빗의 프랑스 명품 잘로사의 컨피던스를 만나보세요. 컨피던스는 삽입부가 부드러운 구 형태의 유니크한 디자인의 최고급 딜도로 제품의 끝부분이 강한 진동을 제공하는 구 형태로 되어 있어 클리 자극은 물론이고 삽입 시 더할 수 없는 꽉 찬 느낌과 함께 가장 완벽하고 빠짐없이 질내 모든 부분을 자극하는 단순하지만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40도까지 올라가는 온열 기능과 안전한 의료용 실리콘 사용으로 뜨거우면서 안전하고 강력함을 함께 꽉 채워주는 그놈 컨피던스를 오늘 밤 만나보세요. 하드레빗에서 추천하는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은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만 삽입부 사이즈는 확인해 주세요. 항상 최고만을 고집하는 하드레빗은 검색창에 하드레빗을 검색하시거나 하드레빗.com 또는 수해보고 팟빵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와 자. 봤는데 그러니까 요술봉처럼 생겼어요. 민키 요술봉 같이 생겼어요. 자,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그렇다고 유치하게 생긴 것도 아니야. 되게 고급지게 생겨가지고. 디자인이 너무 이쁘다 여기는. 네. 자, 원래 여러분들 그 딜도 중에서 그 끝에 구가 달린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가 제일 강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질 사이사이를 다 제일 많이 자극해 주는 거. 진짜요? 원래 그것 중에서도 둥둥둥 달린 게 유명하다 이러지. 이건 요술봉. 성인기구 안 같다. 그렇죠. 근데 여기 거 우와. 다 예쁘다, 다현 씨. 약간 마이크처럼 이렇게, 어. 이렇게 하다. 하다가 혹시 누구 들어오면 노래 부르면 돼. 진짜 이거는 전혀 비호감으로 안 생겨가지고 예쁘게 우와. 생겼어요. 네. 오. 네. 자, 아니 하드레빗에 이런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찬장에다가 장식장에다가 그냥 놔둬도 누구도 맞아, 의심하지 진짜. 않은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드보일드한 제품들도 있고 맞아요. 취향별로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브랜드별로 있고 나라별로 다 있으니까 맞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꼭 들어가서 구경이라도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하드레빗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바로 가죠. 네, 안녕하세요. 40대 남자입니다. 어디에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철없는 제 아내의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최근에 제 아내가 한 아이돌 그룹에 푹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한 일상이 그냥 취미 생활이려니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사인회 가겠다며 앨범을 200장, 300장씩 사고 아이돌 멤버 중에 누가 생일이라고 하면 회사 반차까지 내고 생일 카페 투어라는 걸 한답니다. 그냥 카페 가서 아이돌 등신대랑 사진 찍고 오는 게 전부예요. 얼마 전에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음악 프로 공개 방송까지 다녀왔더라고요. 집안에는 온통 아이돌 물건으로 가득하고요. 좀 너무하다고 느끼던 그즈음 와이프가 멤버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대화하는 화면을 보게 됐는데 상대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각자 남자 아이돌 이름으로 대화명을 설정해놓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며 보고 싶다, 사랑한다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거 한다고 맨날 피곤해합니다. 대체 이거 뭔가 찾아보니까 아이돌 덕질 문화라고 하더군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요즘 문화를 이해 못하는 꼰대인 건가? 그 아내한테 사랑이 부족했나? 아, 그래도 불륜보단 나은가? 제가 손만 잡아도 싫어하는 아내가 온라인상에선 사랑꾼이 되어 있다는 게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나이에 맞는 취미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심각하다. 이게 이제 바람은 아닌 것 같고 그 멤버와 직접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하는 그렇지, 그런 연기 놀이에요. 같은 예. 거죠. 이게 손문선 씨의 오빠의 부인분도 그렇다더라고. 그 언니, 새언니. 앞에 카메라 이거 이렇게 대포 들고 들고. 대포 들고 아이돌들 따라다니고. 근데 거기선 그냥 그 형님이 다 이해해 준대. 오히려 그래서 지원 돈도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어머머머. 금전적으로 다 그걸 못하면
너무 그 언니가 답답해가지고 아. 힘들어한대. 그래서 그 그냥 같이 살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대. 와 그래서 대단하다. 이해하고 잘 산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아무나 그렇게 이해할 수는 또 없는 문제거든. 그럴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돈이 그리고 엄청 많이 들어가. 이 약간 중년쯤 되면 저도 그렇고 약간 삶의 권태기 오잖아요. 뭐 해도 기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막 슬프지도 않고. 네. 약간 어떤 분들은 요거 활력소 돼가지고 가정생활 더 잘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뭔가 내 에너지를 돋게 그렇지, 하는 그렇지. 무언가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과한 경우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 혹시 남자랑 혹시 저렇게 대화하고 있나? 이렇게 맞아요. 생각 미치면 이제 약간 의처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라 덕력이라는 게 존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덕력. 그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빠지면 미친 듯이 빠져들어서 아. 거기에 진짜 올인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어.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는 분들만 그래. 주변에도 보면 만화책, 게임. 우리 주변에 끝년이라고 그 친구는 만화랑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나운서인데 그 끝장 보는 거죠. 게임에 한 달에 적게 쓰면 3,400. 많이 쓰면 5,600씩 아이템비로 아 여기 그때 영화 프로 나오셨던 그분이죠. 롤 그래서 같은 거? 리니지 그 친구 는 리니지.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게임하는 남자친구만 만나더라고. 안 그러면 이해를 못 해주니까. 인형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잖아. 근데 남자들한테 또 그게 처음에는 되게 매력 포인트란 말이야. 같이 남자들의 게임을 그치. 어. 근데 이제 그 문화를 이해 못 하시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이상하거든. 이게 참 쉽지 않은데 만약에 이거 못하게 하면 이 여자분은 미치죠. 이건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조금 줄이는 선에서 좀 합의를 보셔야지. 아예 못하게 하면 어떻게 어긋날지 몰라요. 이거는. 그 아이돌이 결혼할 때까지 뭐 기다려야지. 근데 그럼 또 이게 다른 아이돌로 넘어가. 아 진짜. 제가 바람 피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BTS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비의 말투 같은 것도 알잖아요. 그거까지 흉내내서 문자를 보내는 거야. 그럼 마치 비가 나한테 보내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 걸 해주나 보더라고요. 이런 거 맵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나이를 아시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암이야, 암이. 암이 많아요 요즘에. 많더라고. 근데 시험도 보고 들어간대. 근데 그게 시험도 봐? 시험도 보는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래. 근데 우리 나이니까 돈이 좀 있잖아요. 걔도 엄청 사더라고 굿즈를. 뭐 고민한다 그러면 키운다고 생각하니까. 키운대. 우리가 돈을 대줘가지고. 아미를 키운다고? 네. 아 걔네를 키운다고? 그럼 생각한대요. 그 친구들이 만약에 결혼하거나 여자친구 생겼다 그럼 그거에 더 충격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도 요즘에 않더라고. 팬들은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또 보내는 예전에는 막 결혼한다고 하면 눈깔 파가지고 보내 그랬었는데 요즘엔 또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또 그것마저 축복해주는 그러니까 게 이제 팬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 과정이 팬들을 기만하지만 않으면 맞아요, 괜찮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뭔가 없는 척하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연애 감정 다 어쨌든 이런 아이돌 좋아하는 마음도 다 유사 연애 감정이잖아. 그거를 막 마음껏 끌어당겨 써놓고선 갑자기 막 그때 한 아이돌도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결혼하거나 애가 있었고 막 이러면 이런 팬들을 기만한 거잖아. 배신감이 너무 큰 것 같아. 배신감이. 그렇지만 않으면 다 이해해 주더라고. 네, 나이가 차면 뭐 결혼하고 이런 거는 근데 어쨌든 또 근데 그렇게 떠나가면 새로운 아이돌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요거 기준은 뭐냐면 그 가정 생활을 과거에 비해서 너무 소홀해진다. 이게 가정을 내팽개치고 한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평소와 다름없이 할 일 하면서 아니 혹시 직장을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취미 생활로 하는 거면 사실은 그렇게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덕질 안 해보셨어요? 난 덕질은 안 해봤어. 난 덕질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덕질은 안 하고 저는 취미가 많죠. 근데 저는 근데 깊이 빠지는 건 아니고 한번 초반에 깊이 빠졌다가 금방 빠져나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안 해본 취미가 없잖아요. 그나마 제일 오래 하는 게 이제 바이크인데 확실히 한번 이렇게 이제 바빠서 못 타다가 타고 오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표정이 달라져. 직원들을 봐도 안녕 이러고 들어오고. 스트레스 날리고 해소하고. 그렇지. 이렇게 타요 오빠?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안 타요? 이렇게 타는 거. 아니 뭐 이렇게 뭐 저렇게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좋아해. 그래서 또 그쪽에 알게 되니까 또 다른 사람 바이크도 막 종류별로 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한번 타고 나면 진짜
되게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활용하면 좋을 텐데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게 되거나 가정일에 소홀하게 되는 건 맞아요. 문제가 있지. 네. 맞아요. 여기 보니까 자기 아이도 친정에 맡기고 그렇지. 음악 프로 공개 방송 갔다 왔다고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애를 친정에 맡기고 거기까지 가? 아니 이것도 난 그렇게 생각해. 한 번 갈 수 있지. 근데 막 매주 막 그거는 아니니까. 아니 근데 앨범 2,300장 사면 이것도 되게 비싸지 않나? 비싸. 2,300만 원 2,300만 원 텐데. 하는 거죠. 이거 말고 남자분들은 뭐 게임이 그런 뭐 피규어 네. 막 이런 거 모으는 건 괜찮아요. 피규어 또 빠졌었지. 피규어에 또 엄청 쏟아 갖다 부었었지. 예. 그것도 비싸죠. 네. 저기 있는 거 다 제 거예요. 아. 네. 집에 있는 거 몇 개 갖다 놓은 거잖아. 피규어도 비싸던데. 비싼 건 엄청 비싸지. 김장현 또 네. 캠핑에도 빠졌어. 어, 뭐 안 해본 게 없네. 캠핑카도 있죠? 네. 캠핑카 6개월째 지금 지하 주차장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죠? 네. 그래도 오빠는 깊이 안 빠지나 봐요. 깊이 빠지지. 초반에만 초반에 이렇게 한번 제대로 그냥 한번 파고 그다음에 딱 터치하고 나오는 어디 가서 대화는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럼 바로 빠져나와서 새로운 거 찾는 스타일.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부부 생활에 제일 고민이 취미 생활을 같이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취미생활 같이 하는 건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생활이 오빠 뭐예요? 오빠도 나는 같이 해요? 운동인데 난 지금 그래서 와이프랑 골프를 같이 배워볼까 아니면 뭐 테니스를 같이 해볼까 지금 이런 고민인데 와이프가 덕질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너무 따로 놀면 여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와이프가 또 다른 쪽에 뭔가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취미를 좀 같이 해봐야 되겠다고 지금 계속 꼬시고 있긴 한데 약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서는 좀 넘은 것 같아. 선을 2,300장 사고 취미를 조금 같이 하면서 좀 이걸 좀 줄여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취미생활 같이 해본다든지. 아 본인이랑 같이 좋아할 배우자분이랑. 만한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아이돌 그룹 남자한테 빠져 있으면 남편이 괜찮아 보일까요? 맞아, 되게 하찮아 되게 보일 것 같아. 되게 오징어 같은 것 같은 집에 가서. 그렇진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현실은 네. 또. 그래요? 아니 뭐 우리가 여배우 좋아한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 다 하찮은 여자 취급하나? 아니 그러니까 잘 때도 다른 여자나 이쁜 여자 상상하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뭐 상상할 수는 있지만 내 여자친구 자체를 폄하하진 않지.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여배우를 좋아한다 그래서 내 여자친구는 거기보다 못 미쳐 막 이러면서 그 정도 현실 감각이 없으면 연애하지 말아야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옛날에 소방차 아시나요? 소방차. 진짜 옛날로 정원관. 정원관. 소방차 저는 김태형 되게 좋아했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아빠가 어떤 마지막쯤에 워커힐인가에서 얘네가 고별쇼를 했었어. 근데 사실 거기 비쌀 거 아니야. 근데 나를 디너쇼 같이 잡아줬어 나를. 그렇게 해서 되게 내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 아빠가. 그리고 나서 딱 끊었는데 뭐 어떻게 좀 그런 방법은 없을까 남편이? 콘서트 같은 거를 같이 가지고 좀 이제 줄여달라고 요청하면서 콘서트는 가끔 같이 그래, 가지고 대신 이렇게 같이 갈 조금 테니까. 같이 즐기면서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약간 세워주라는 그렇지. 거죠. 뭐 콘서트도- 횟수 같은 거. 워낙 좋아하면 내가 콘서트 끊어줄게. 같이 네. 한번 가자. 네. 그리고 대신에 조금 일로 와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우리 같이 하자. 그래, 괜찮다. 운동도 같이 하고 약간 이런 접점 같은 걸 좀. 뭐 1년에 월드 투어 한번 그다음에 뭐 국내 콘서트 한번 이렇게 횟수 정해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뭐 좀 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다. 왜냐면 이걸 아예 못하게 하는 건 답이 안 나와요. 맞아요. 혹시 그 주변에서 그 취미 심각하게 어디 빠져 있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전 예전에? 스펀지밥 모으는. 스폰지 밥이요? 네. 그 캐릭터. 그래가지고 비키니도 산 거야? 아니요, 저는 그 피카츄야 피카츄. 피카츄지. 피카츄. 스폰지밥은 없어요? 스펀지밥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침대도 스펀지밥. 남자인데. 그리고 남자인데 이 3면이 다 스펀지밥이에요, 방이. 근데 아니 나도 스폰지밥 귀엽고 좋은데 너무 이렇게 남자가 스폰지밥에 빠져 있으면 족밥 같을 것 같아. 이거 빠진 사람 처음 봤네. 그거를 한 10년 넘게 한 오. 10몇 년 동안 어. 그 스펀지밥 하나만 그래서 집에 엄청 고가의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달라 그러니까 안 된대요. 여자친구도 못 준대? 이거는 레어라서 안 된대요. 레어는 주기 쉽지 않지. 이거는 근데 그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했더니 자기가 정말 외로울 때 위로가 됐던 아이들인데 이건 건네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특별히 연애에 방해를 한 건 아니잖아. 약간 오타쿠 같으니까 약간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모으는 사람들은 박스도 안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요. 박스를 구겨도 안 되고. 안 돼. 나도 우리 뭐 집에 묻어도 안 돼. 우리 집에 팬트리에 다 그 피규어 박스밖에 없어요.
신발장에 운동화 박스가. 그걸 왜 안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 나중에 혹시라도 때. 판매하게 되면 안 팔 거잖아. 그러니까 안 팔아. 아니 안 파는데 그래도 어. 이 박스 있고 없고의 가치가 너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안 팔 건데 그걸 맞아. 왜 가지고 있는 거야 박스를? 그거는 이제 같은 하나의 같은 이제 그걸로 하나의 패키징으로 생각하는 거지. 네. 여자들도 샤테크 한다고 어. 하는데 안 팔아? 내가 똑같아. 계속 써. 아니 차를 누구랑 같이 탈 일이 없다고 항상 뭐 많이 타봐요 2명이라고 뒷열 시트를 버리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박스는 진짜.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도 구성품인 거야. 저는 그 레이싱 모델들은 출사라는 게 따로 있어요. 뭐? 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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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출산이라는 줄 알았어. 출산을 따지네. 출사라고 해서 이제 진짜 그 현장에서 만나는 팬분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으러 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노출을 심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진짜 비키니나 속옷만 입고 찍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섹시 컨셉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아내랑 아이가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진짜 그런 비싼 카메라 진짜 그래요. 배포 이만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아내분들이 찍으시는 이해해 분들도 주시는 거군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건 저 물어보거든요. 네. 와이프가 뭐라 안 하냐. 저 비키니 찍으라는데 와이프가 뭐라 안 해요? 이러면 한 번에 찍기 위해서 3주 동안 그 와이프한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얘기들 하더라. 온갖 정성을 다하고 일주일 이거 한 번만. 그 돈도 페이가 비싸니까 비싸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직장인인데 몇십만 원 모아가지고 일주일 딱 그 한 번. 그걸 위해서 한 달을 노력하더라고요. 정말 사진도 좋아하는 거고 여체를 맞아, 찍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맞아. 만족감을 느끼시는 거지 다현 씨한테만 집착하는 게 맞아. 아니거든요. 저 원래 그냥 사진으로 그런. 그 아름다운 여성의 몸을 찍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모토쇼 같은 데 가면 엄청 찍는 분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 기자님들이 아니라 다 동호회 분들이고 개인 맞아요. 취미이신 분들이야 다. 맞아. 그건 어쨌든 가족을 설득한 거니까 맞아요. 그거는 뭐 문제 없다고 보여지네요. 오히려 그렇게 이분도 그렇게 3주 동안 뭔가 뭐 다른 걸 노력하고 그냥 좀 비중을 조금 두면 이렇게 싸움이 안 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해결되긴 쉽지 않을 것 같아.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싸움 날 거예요. 맞아. 아마도 정도를 이거를 조금씩. 예전부터 이렇게 하셨지 갑자기 이런 경우는 나이 먹고 갑자기 그런 분도 봤다 보긴. 아 진짜. 어느 순간 자기가 뭔가 결핍이 있었는데 맞아요. 한순간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으로 그게 잊혀진다? 그럼 거기 중독되거든. 어. 그래서 오히려 나이 먹고 옛날 일본 아주머니들이 윤사마 따라다닌 거 아. 놓치고 맞아요. 평생을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되게 다정스러운 드라마 속 윤사마를 보면서 한순간에 빠져가지고 아직까지도 허우적 되시는 거 아니야. 그 아주머니들 요즘 뭐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나 어. 순간적으로 빠지는 그런 맞아요. 분들 근데 많더라고요. 아주머니들 팬들은 정말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다 사. 네, 안 맞아요. 사는 거 없어. 다 사. 우리 엄마도 브로마이드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어. 유명. 뭐 건전하게만 하면서 약간 나를 찾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어쨌든. 네. 진짜로 허전함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도 이제 다 자랐고 그럴 것 같아요. 남편도 밖으로 내 나가시니까 모든 걸 쏟았었는데 그죠? 갑자기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은 느낌. 예. 그럴 때는 조금 같이 취미도 해주시고 또 그 마음을 좀 살펴주시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해소할 때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 부분도 있어요. 이게 없었으면 그쵸. 그러네. 이분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좀 안 좋게 발현됐을지 알 수 없거든. 그러네. 네, 그런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좀 접점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면은 그 뭐냐 미친 듯이 남편분도 뉴진스를 한번 따라다니고 싶어요. 그게 쉽지 않지. 아니면 다현 씨도 나쁘지 않고. 저요? 네. 다현 씨도 이렇게 따라다니는 팬들 있을 거 아니야. 있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좀 제가 입장 바꿔서 내가 여자친구고 내가 와이프면 전 용납 못할 것 같거든요. 아, 심각하게 막 약간 그러신 분도 있죠. 있죠.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이거는 둘이 술 도를 먹었다고 방송에서 밤길에 뒤통수 다 까고 이러는 거 아니겠지? 그럴 수 있어? 아니 그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질투하시는 지금도 전 현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질투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 새끼 뭔데 이제 방송에 보면 오빠가 이렇게 몸이 가 있으니까 뭔가 얘기가 있었구나. 아니 그 뭐 약간 그런 저 새끼 뭐냐 어우 씨. 그런 경우는 있죠. 근데 아닙니다. 정말 몇 명이고 이렇게 전 대화로 이렇게 어. 소통이 되니까 아니다. 오해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안 보이는 데서 그러겠습니다.
몰래 할게요. 몰래 할게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사연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게 되게 사연들이 보면 마음이 좀 많이 쓰이는 사연들이 와요. 그렇다. 그래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후기를 또 보내주시는 분들은 잘 없거든. 그래서 왜냐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잘 없잖아. 그러니까 롱텀으로 이렇게 좀 시간을 갖고 해결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좋은 소식 있으면 후기도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 가지 사연들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이 마음 쓰이는 사연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편찮으셨던 분 계시죠.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막 우리가 막 어떻게 되시냐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 혹시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오뜨밤 독립 채널이 생겼습니다. 팟캐스트에 3월 달부터는 완전하게 이주하니까요. 그 전에 빨리빨리 이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